날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뭐든지. 태국의 뜨거운 밀림 한복판 군사훈련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도발적인 말을 던진 태국 여군 대위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초록색 전투복을 입은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하게 사과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평범한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바지, 어깨에는 여행 배낭을 메고 있는 그저 평범한 배낭 여행객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주변에 둘러선 수십 명의 태국 군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부대 최고 실력자가! 저 한국인이 도대체 누구야?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태국 여군 대위는 오만한 표정으로 한국인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도발적인 말을 던졌고 주변 군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평범해 보였던 그 한국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2025년 8월 중순이었다.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 한 명의 한국인 남성이 내렸다. 박민재, 28세.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저축한 돈으로 생애 첫 해외 배낭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태국, 드디어 왔네. 민재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공항 밖을 바라봤다.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다. 8월의 방콕은 습하고 더웠다. 하지만 그것조차 새로웠다. 민재는 평범한 외모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키 175cm, 보통 체격, 단정한 얼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한국인 직장인이었다. 공항 출구에서 현지 가이드 차이가 이름표를 들고 서 있었다. 박민재님. 네, 맞습니다. 사와디카, 저는 차이입니다. 한국말 조금 할 수 있어요. 차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태국인 남성이었다. 오랫동안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해 온 베테랑 가이드였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늘은 방콕 시내 구경하고 내일부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치앙라이 쪽으로요. 좋네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민재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리. 오토바이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고 거리 음식 노점상에서는 팟타이와 똠얌꿍 냄새가 풍겼다. 태국은 정말 활기차네요. 맞아요. 우리 태국은 미소의 나라예요. 사람들 다 친절하고요. 차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차이도 그 누구도 몰랐다. 이 겸손하고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 배낭 여행객에게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과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민재는 첫날 저녁을 왓포 사원 근처에서 보냈다. 거대한 황금 불상이 인상적이었다. 태국의 불교 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었다. 내일은 일찍 출발해야 해요. 북쪽까지 차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군대 시절이 자꾸 떠올랐다. 5년간의 복무,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UDTSAL, 지옥 같은 훈련, 동료들, 작전들, 그리고 6개월 전, 저녁, 이제는 평범하게 살자. 민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이유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차이의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방콕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다. 논밭과 야자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저기 산 쪽에는 군부대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네. 태국 군사시설 근처는 사진도 찍으면 안 돼요. 군인들이 예민해요. 차이가 주의를 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시설 근처는 어느 나라나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후 늦게 치앙마이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산악 트레킹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하고 아늑했다. 민재는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 군대를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단한 근육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옷을 입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 후 차이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오늘은 쉬세요. 저는 시내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민재는 천천히 걸으며 밤 공기를 마셨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어느새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라. 휴대폰의 지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약했다. 이쪽이 맞나? 민재는 계속 걸었다. 그런데 점점 주변이 어두워지고 인적이 드물어졌다. 그리고 멀리 철조망이 보였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췄다. 철조망 너머로 경비 초소와 군사 차량이 보였다. 군부대네. 민재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기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초록색 전투복을 입은 태국 여군이 민재 앞을 가로막았다. 어깨에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다. 키 170cm 정도의 당당한 체격, 짙은 갈색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그녀의 이름은 솜차이. 태국 왕립 군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부대 최고의 격투기 고수였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솜차이가 태국어로 소리쳤다. 민재는 두 손을 들었다. 아, 영어, English. 한국인? 솜차이가 영어로 물었다. Yes. 관광객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솜차이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범한 티셔츠에 편한 바지. 여행 배낭을 메고 있는 전형적인 배낭 여행객이었다. 체격도 평범해 보였다. 관광객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정말 길을 잃었어요. 지도 앱이 작동을 안 해서.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그때 주변에서 다른 태국 군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솜차이를 바라보며 웃음을 참고 있었다. 솜차이는 부대에서 유명했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자존심이 세고 도발적인 성격으로도 소문났었다. 한국 남자라. 솜차이가 민재를 빙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약해 보여? 주변 군인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민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솜차이가 민재를 멈춰 세웠다. 뭔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냥 보내기엔 아쉬운데 재미있는 걸 해볼까? 다른 군인들이 웅성거렸다. 또 시작이네. 솜차이 대위님의 장난이 시작됐어.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情을 지었다. 그는 단지 평범한 관광객일 뿐이었고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솜차이가 민재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격투 한 판 할래? 무에타이 알아? 아니요. 저는 싸움 같은 거 못해요. 민재가 손을 저으며 사양했다. 겁먹지 마. 다치게 안 할게. 솜차이가 악에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심심풀이 장난 정도로 생각했다. 주변 군인들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둘을 둘러쌌다. 하지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하나 하자. 내기요? 내가 이기면. 솜차이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뭐든지. 내가 여행하는 동안 내가 개인 가이드도 해줄 수 있어. 특별 서비스까지. 주변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커졌다. 와, 대위님 또 그런 내기 하시네.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니에요? 민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 건. 왜? 무서워? 솜차이가 민재의 턱을 들어 올렸다. 어차피 내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야. 나는 태국 왕립 군사학교에서 격투기 부문 최우수상 받았어. 무에타이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녀는 자신만만했다. 민재는 한참을 고민했다. 사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다. 군인들이 원을 그리며 서기 시작했다. 즉석 격투장이 만들어졌다. 배팅 받습니다.
한 군인이 소리쳤다. 나는 대위님에게 천바트. 당연히 대위님이지. 저 한국인은 한 방에 나갈 거야. 모든 돈이 솜차이에게 걸렸다. 민재는 그저 평범한 관광객으로 보였으니까. 규칙은 간단해. 상대를 바닥에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야. 솜차이가 전투복 위솥을 벗었다. 아내는 검은색 민소매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다. 무에타이로 단련된 몸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평상복 차림이었다. 배낭을 벗고 조심스럽게 원 안으로 들어섰다. 준비됐어. 솜차이가 무에타이 자세를 취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주먹을 얼굴 앞에 든 모습이 완벽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두 손을 들었다. 격투 경험이 전혀 없어 보이는 어정쩡한 자세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민재의 몸에는 5년간의 지옥 훈련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시작. 한 군인이 신호를 주었다. 솜차이가 바로 달려들었다. 핫. 예리한 기합 소리와 함께 무에타이식 펀치가 날아왔다. 빠르고 정확했다. 민재는 황급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군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약골이네. 대위님, 봐주지 마세요. 솜차이가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무에타이 특유의 팔꿈치 공격과 무릎 차기가 이어졌다. 민재는 간신히 피하거나 막아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민재의 움직임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모든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도 발놀림은 자연스러웠다. 으악! 솜차이의 발차기에 민재가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솜차이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통 이 정도면 벌써 쓰러졌을 텐데.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강하시네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마치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번엔 진짜 끝내겠어. 솜차이가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무에타이 하이킥. 그녀의 필살기였다. 그 순간 민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왔고 솜차이의 공격에 밀려 마침내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끝. 군인들이 환호했다. 역시 대위님. 한국인 꽤 버텼는데. 솜차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이상했다. 민재가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때 솜차이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잠깐. 솜차이가 민재를 불러 세웠다. 뭔가 이상해. 방금 너 움직임이 정말 격투 경험이 없는 게 맞아?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정말 없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솜차이의 격투가로서의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다. 한 번 더 하자. 네.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거든. 주변 군인들이 웅성거렸다. 대위님이 전력을 안 썼다고? 그럼 이번엔 정말 위험하겠는데. 민재는 사양하려 했지만 솜차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걱정 마. 내가 조절할게.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솜차이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랐다. 속도가 2배는 빨라졌다. 무에타이 챔피언의 진짜 실력이었다. 핫, 핫, 핫. 연속 공격이 빗발쳤다. 주먹, 발, 팔꿈치, 무릎. 모든 무기를 동원한 공격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어색한 동작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모든 공격이 간발의 차이로 빗나갔다. 솜차이가 당황했다.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계속 피하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말 빠르시네요. 조금만, 천천히. 하지만 그의 발놀림을 자세히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CQ식은 접전 투술의 흔적이었다. 이번엔 진짜다. 솜차이가 최고 난이도의 무에타이 콤보를 시전했다.
회전 팔꿈치 공격에서 하이킥으로 이어지는 연속기. 이 기술로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 순간 민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냉정하고 예리한 눈빛. 마치 전장의 전사 같았다. 솜차이의 팔꿈치가 날아오는 순간 민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리고 하이킥이 이어지자 민재가 솜차이의 발목을 잡아챘다. 순간적인 움직임이었다. 솜차이는 균형을 잃었다. 민재가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제어하며 바닥에 내려놓았다. 다치지 않게 조절한 것이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군인들이 입을 벌린 채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뭐야? 대위님이 저 한국인. 대체 솜차이는 바닥에 앉은 채 충격을 받았다. 방금 그 순간 민재에게서 느꼈던 기운은 뭐였을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괜찮으세요? 다시 평범한 표정으로 돌아온 민재가 손을 내밀었다. 솜차이는 그 손을 잡지 않고 물었다. 너 정말 누구야? 주변 군인들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한데 대위님 공격이 다 피했어.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민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냥 관광객이에요. 거짓말. 솜차이가 소리를 질렀다. 자존심이 상했다. 태국 왕립 군사학교 수석 졸업생인 자신이 평범한 관광객에게 이렇게 당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 너 정말 뭐 하는 사람이야?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순간 민재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다. 자신감과 위험이 배어 있었다. 솜차이가 벌떡 일어났다. 한 번 더. 이번엔 진짜 전력으로. 대위님. 주변 군인들이 말리려 했지만 솜차이는 듣지 않았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다 보여줘.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낭을 내려놓았다.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치시면 제 책임 아닙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차분하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다.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민재의 자세가 달랐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고 안정적이고 위협적이었다. 군인들이 눈치챘다. 저거 전문가 자세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솜차이가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무에타이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민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피했다. 마치 솜차이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핫! 솜차이의 주먹이 날아왔다. 민재가 간단한 동작으로 제쳤다. 팔꿈치 공격이 이어졌다. 민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무릎 차기가 올라왔다. 민재가 손으로 부드럽게 막아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솜차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부드럽지만 정확한 움직임. 특수부대 CQC의 핵심이었다. 쿵! 솜차이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이번에는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다.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재는 솜차이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다치지 않으셨죠? 솜차이는 충격에 빠진 채 민재를 올려다봤다. 너 대체 누구야? 민재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입니다.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특수전전단? 한 군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UDTSEAL 맞나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한국의 해군 특수부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그곳. 솜차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가 진짜 5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전역했고요.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다. 주변 군인들이 웅성거렸다. UDT라고?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롱하던 시선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변했다. 한 고참 하사가 앞으로 나섰다.
정말 UDT 출신이십니까? 네. 민재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패치였다. 해군 특수전전단 마크가 새겨진 벨크로 패치. 군인들은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세상에. 솜차이가 바닥에 앉은 채로 중얼거렸다. 민재는 패치를 다시 배낭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전역했으니까요. 솜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진짜 실력을 보이지 않았어요? 민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칠 필요도 없고요. 그의 말에 모든 군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강자의 여유였다. 그리고 민재가 솜차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존심이 센 거죠. 저도 군인이었으니까 이해합니다. 솜차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저는 괜찮아요. 민재가 다시 손을 내밀었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저는 박민재입니다. 이번에는 솜차이가 그 손을 잡았다. 일어서면서 말했다. 솜차이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주변 군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냥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군인일 뿐이에요. 다만 부대가 달랐을 뿐이죠. 그 순간 솜차이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자가 어떤 사람인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숨기고 겸손한 사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이해하는 사람. 솜차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놀랐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솜차이 대위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른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민재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솜차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도발적인 말까지. 민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솜차이가 고개를 들었다.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도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민재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배웠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요. 주변 군인들도 민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보니까 당신도 정말 훌륭한 군인이에요. 실력도 뛰어나고 부하들도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민재가 솜차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 친구가 됩시다. 솜차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그때 차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민재 씨, 어디 계셨어요? 찾고 있었는데. 여긴 군부대 지역인데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다. 길을 잃었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군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솜차이가 민재에게 말했다. 꼭 다시 태국에 오세요. 그때는 제가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방콕부터 치앙마이까지 전부 안내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아까 내기에서 이겼으니까 약속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솜차이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다. 그건... 민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농담이에요. 친구끼리 그런 거 없죠. 솜차이도 안도하며 웃었다. 민재는 모든 군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차이가 물었다. 민재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국 군인들이 왜 저렇게 존경하는 표정이었죠? 민재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데요. 군인들이 막 경례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군대 좀 다녔어요. 그냥 군대요? 뭔가
특별한 부대 같은 거 아니었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다. 차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태국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구나.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단지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동료의 희생정신, 그리고 겸손함,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한 덕목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차이와 함께 산악 트레킹을 떠났다. 아름다운 태국의 자연을 만끽하며 민재는 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 후, 민재는 방콕으로 돌아왔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이었다. 게스트하우스 로비에서 차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민재 씨, 정말 즐거웠어요. 다시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때 로비 문이 열렸다. 민간인 복장을 한 솜차이가 들어왔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민재 씨, 솜차이 씨,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여기를? 차이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오늘 출국하신다고. 솜차이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민재가 봉투를 열어보니 태국 전통 부적과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재 씨, 그날의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 부적은 태국에서 행운과 안전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솜차이. 민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그리고 솜차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 그때 한 말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도발적이었죠. 민재가 손을 저었다. 이미 다 잊었어요. 우리 친구잖아요. 솜차이가 환하게 웃었다. 네, 친구.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더 이상 군인과 민간인이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였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요? 기대할게요. 민재는 공항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솜차이가 준 부적을 바라봤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때로는 진짜 승리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재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비행기 안에서 민재는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다. 태국의 아름다운 풍경,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 솜차이와의 격투 대결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였다. 민재는 자신의 힘을 숨기는 법을, 솜차이는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배웠다. 창밖으로 태국의 땅이 점점 멀어졌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꼭 다시 올게요. 친구. 한 달 후, 민재는 서울의 회사로 복귀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하는 일상. 동료들은 민재가 전직 특수부대원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다. 민재는 그것이 편했다. 더 이상 특별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물었다. 선배님, 휴가 때 태국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좋았어.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재미있는 일은 없었어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현지인이요?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후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솜차이가 준 부적을 꺼내봤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솜차이가 보낸 사진이 있었다. 태국 군사훈련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솜차이와 부하 군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메시지가 함께 있었다. 민재, 잘 지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부하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끌려고요. 정말 고마워요. 언제든지 태국에 오세요. 민재가 답장을 보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꼭 다시 갈게요. 건강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태국에서 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 점심시간이었다.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TV 뉴스가 나왔다. 한태 군사 교류 행사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태국 왕립 군사학교 교관단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민재의 귀가 번쩍 뜨였다. 혹시 솜차이도 오는 건가? 그날 저녁 솜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태 군사 교류 행사 알아요? 혹시 오시나요? 답장이 금방 왔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저도 교관단으로 선발됐어요. 다음 달에 서울 가요. 민재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한국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와, 기대할게요. 한국 음식 진짜 먹고 싶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인연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한태 군사 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민재는 민간인 자격으로 행사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사실은 솜차이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행사장 입구에서 솜차이가 태국군 정복을 입고 서 있었다. 민재, 솜차이가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국은 어때요? 좋아요.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행사 일정 중 잠깐의 자유시간이었다. 태국은 어때요? 부대는 많이 변했어요.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솜차이의 표정이 밝았다. 부하들도 저를 다르게 대해요. 예전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그게 진짜 리더십이죠. 다 당신 덕분이에요. 솜차이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강함이란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거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웠어요. 제 힘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더 이상 승자와 패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배움을 준 소중한 친구였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제가 한국 음식 대접하고 싶은데. 좋아요. 불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 아는 맛집으로 갈게요. 그날 저녁, 민재는 솜차이와 다른 태국 교관들을 강남의 한 불고기 집으로 데려갔다. 와, 정말 맛있어요. 솜차이가 감탄하며 고기를 먹었다. 다른 교관들도 한국 음식에 만족해했다. 민재 씨는 정말 좋은 가이드예요. 한 교관이 말했다. 솜차이 대위님이 계속 민재 씨 얘기하셨어요. 태국에서 만난 특별한 한국인이라고. 민재가 겸연쩍게 웃었다. 저도 솜차이 대위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솜차이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 인생의 멘토예요. 멘토라니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힘뿐만 아니라 마음도 강하잖아요. 솜차이의 말에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을 때 교관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특수부대원은 적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를 살리는 사람이다라고요. 와, 그때부터 배웠어요. 내 힘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려. 솜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 실력은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부하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려고 있는 거라는 거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섰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민재, 우리 평생 친구로 지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더 이상 격투 대결의 상대가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였다. 일주일 후 솜차이는 태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었다.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솜차이는 태국에서 모범적인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민재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특수부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봤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해? 너 정말 쓸모없네. 선배가 신입사원을 무시하며 말했다. 민재가 조용히 다가갔다. 부장님, 신입사원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뭐, 내가 뭔데 끼어들어? 저도 신입 때 많이 배웠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민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선배가 움찔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선배는 아무 말 못하고 물러났다. 신입사원이 민재에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저도 도움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민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에 돌아와 솜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회사에서 당신이 말했던 걸 실천했어요. 약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답장이 금방 왔다. 우와, 자랑스러워요. 우리 둘 다 성장하고 있네요. 민재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친구. 나야말로 고마워요. 언제나 친구.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태국에서 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 진정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숨기고 겸손한 것. 진정한 우정은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민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힘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민재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태국의 뜨거운 밀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두 친구의 우정은 계속되었다. 평생 동안